네, 안녕하십니까. ISO에서 드론 국제표준 관련 전세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탁승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드론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첫걸음이라고 그랬는데 앞부분은 정말 드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개고, 뒷부분에서는 드론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고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움직여갈 거, 그 두 세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착각을 하는 게 드론이라는 것과 모형 비행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 하는데, 모형 비행기의 역사는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한 40-50년 이상이 됐고, 모형 비행기는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형 모형 비행기, 그리고 비행기 모형을 한 모형 비행기 고정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와 같은 이제 조정기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모형 비행기는 모드 1으로 조정을 합니다. 모드 1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드론은 모드 2의 조종기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드론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보다 이게 중국 DJI가 만든 매빅이라는 드론인데, 매빅은 여기에 4K 굉장히 초고해상도의 카메라가 붙어서 짐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항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이와 같은 조종기로서 조종을 하는데, 모드 2의 조종기로 조종을 합니다. 모드 2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왼쪽이 이륙에 관련되어 있는 왼쪽 레버가, 그리고 오른쪽은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전진 방향, 우회전 방향 같은 걸 조종하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드론은 조정이 굉장히 쉽다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드론은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 1, 2분이면 바로 드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정익기라는 비행기의 경우는 활주로의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보통 비행을 연습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고, 대개 몇 대를 망가뜨려야지만 비행이 가능했었고, 헬리콥터 같으면은 공중 정지를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 나온 드론들은 불과 한 30초면 바로 드론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드론들은 차이점이 활주로가 없이 바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버티컬 테이크 업 앤 랜딩이라고 해서 VTOL이라고 부르는데,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띄워놨다가 어느 목표 비행을 하고 와서 돌아온 다음에 어느 지점에 오면 공중 정지를 시켰다가 착륙 지점을 보고 착륙을 시킬 수 있으니까 조종이 아주 쉬워서 보통 어린이들도 이 드론을 바로 배울 수가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기종이, 위쪽에 있는 사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DJI의 매빅이라는 드론인데, 오늘 실내에서는 이 드론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가능하면 프랑스에서 만든 패럿이라는 드론을 잠깐 비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이제 드론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드론의 전진 방향, 그리고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을 이런 패럿의 조종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모든 드론의 공통점은 처음에 이륙 준비라는 과정에서 두 개의 레버를 45도로 이렇게 밑으로 두 개를 젖히게 되면
시동을 걸기 위한 초기화가 되면서 드론이 이륙할 준비가 끝나고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왼쪽 레버를 올리면 그게 드로틀이라고 그러는 건데 올리게 되면 드론은 바로 이륙을 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테고요. 그리고 드론이 3차원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3차원적으로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고 전진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 같은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서는 통신을 해야 됩니다. 무선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드론은 공중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차이점이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실습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화가 끝나고 나면 이륙을 하고 이륙은 왼쪽 레버를 위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륙을 하게 되면 드론이 바로 수직으로 떠오르게 되고 어느 공중 위치에 와서 멈추게 되는 걸 우리가 허버링, 공중 정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해서 이동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요 기본적인 레버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종자가 원격 조종자라고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부릅니다만은 원격 조종자가 드론을 향해서 바라보는 때 일반적으로 드론이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는 내 얼굴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앞쪽을 향하고 있어서 그 화면에 비친 영상 정보가 드론 조종기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전달이 돼서 이걸 보면서 내가 드론에 탑승해 있지 않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탑승해 있는 것처럼 보면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글이라는 그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안경을 눈에다가 쓰고서 보게 되면 내가 드론을 탑승하고 조종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림은 생략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드론의 조종기를 조종하는 왼쪽 레버와 오른쪽 레버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드론의 방향에서 카메라가 있는 쪽에서 앞뒤 좌우를 보는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 전진을 한다, 후진을 한다, 좌회전, 우회전은 전진은 오른쪽 레버의 위아래가 전진, 후진이고 우로 이동, 좌로 이동을 이 레버 오른쪽 거를 조정을 하고요. 왼쪽 레버는 이륙, 착륙, 그리고 왼쪽 방향의 회전, 우회전, 좌회전을 이걸로 조정해서 드론을 원격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드론 안에 세부 구조를 잠깐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설명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같이 4개의 프로펠러로 구동이 되는 쿼드콥터를 드론이라고 합니다. 쿼드콥터에는 4개의 프로펠러가 여기 왼쪽, 오른쪽, 그리고 뒤쪽에 왼쪽, 오른쪽에 4개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하나는 이게 CW, clockwise라고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드론을 비행을 조정기로 조정을 하게 되면 레버를 조정하게 되면 드론의 뒤쪽의 프로펠러가 더 빨리 돌게 되면 이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전진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드론입니다. 그러면 드론이 이륙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느냐는 그 IMU라는 그 관성 유도 장치라는 것이 이 조그만 드론 속에 장난감 드론에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관성 유도 장치는 우리가 자이로 센서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자이로 센서는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지구팽이와 같이 안에서 MEMS라는 반도체가 고속으로 회전을 할 때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지구의 어떤 위치에서든지 수직으로 떠 있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기울어지게 되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관성 유도 장치라는 칩이 안에 들어있고, 그다음 그걸 제가 육축 자이로 센서라는 거로 보통 그래서 얘가 각속도라는 걸 측정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조그만 반도체 속에 가속도 센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X방향, Y방향, Z방향, X, Y, Z방향, 그러니까 높이 방향 축을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감지하는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초음파 센서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초음파 센서인데, 이 초음파 센서는 얘가 지상에서 얼마큼 떠 있을 때 거리를 계산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산출을 해주는 데도 쓰이고, 조금 전문적인 드론의 경우는 여기에 초음파 센서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드론이 한 10km까지 멀리 비행을 했다가 드론이 눈에 안 보이게 됐을 때 컴백 홈이라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드론이 이륙한 지점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와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착륙을 하게 되는데 참 신기하죠. 원래 드론의 위치는 GPS라는 인공위성에서 쏘고 있는 그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위성 좌표를 읽어서 비행을 하는 것으로 비행을 하지만, GPS의 오차가 15m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15m 범위로 찾아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대부분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이륙을 해서 허버링을 처음에 했을 때 밑에 사진을 찍어 둡니다. 그럼 그 지상 얘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영상 정보를 보고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와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조종하는 명령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회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전부 조그만 반도체 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조종자는 아무것도 몰라도 조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드론이 비행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동전화의 핸드폰의 배터리 같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 속에 들어있고, 이 배터리를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프랑스의 페럿이란 드론의 경우는 한 10분 정도를 비행할 수가 있고, DJI의 매빅 같은 촬영용 드론 같으면 이 배터리 하나를 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보통 저는 한 3-4개를 가지고 항공 촬영을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런 드론도 있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드론으로 레이싱 드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묘기를 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드론인데, 초보자가 사용하기엔 너무 위험해서 저희가 이건 사용을 권유하지 않고요. 이런 자동으로 비행하는 이런 드론을 추천합니다. 그 밖에 4개의 모터는 대부분 BLDC라는 모터를 사용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BLDC 모터입니다. BLDC 모터는 브러쉬레스 직류 모터를 우리가 BLDC 모터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정교합니다마는 단점이 비를 맞거나 그러게 되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악천후인 날은 가급적이면 드론을 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부 다 모드 2의 조종은 드론에 있어서는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거는 FC라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자동 제어를 해주는데, 조금 진도를 나가고 나면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어떻게 프로그램 하는가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린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지만 조금 이런 교육을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과목이기도 합니다. 드론의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시면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신 게 됐고요. 이런 드론들을 제가 띄우고 싶은 데서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거는 집안의 아파트 안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집안에서 띄울 때는 이런 250g 미만의 드론을 띄울 때는 집안에서 띄울 수가 있는데, 이 드론을 차가 다니거나 사람이 다니는 드론에서 띄우게 되면 그건 불법 드론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Ready to Fly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운받아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드론이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 한강인데요. 한강의 이북 요 지역은 전체가 다 드론이 사실상 비행이 금지가 되어 있는 구역이고, 워커힐 건너편의 일부 드론 비행장에서만 드론이 가능하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선 드론을 한 대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택배를 하고 요즘 얘기하는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뒤에서 약간 전문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테고요. 특히 이제 서울 중심부에는 드론이 한 대도 못 뜨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드론 택시가 저기를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특히 요 강남 지역에서도 사실은 드론이 비행이 불가능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본다면 드론은 휴전선 인근 지역, DMZ 저 지역 있는 저기는 전부 다 드론이 비행 금지 공역이고요. 다음에 서울 시내 전체가 다 비행을 금지할 수 있는 공역이고, 요 부분은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못 뜨게 하는 거고, 요 부분은 성남 비행장에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드론과 부딪히거나 조종사가 목격을 하게 되는 순간 드론은 망가지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탑승자는 전부 죽게 됩니다.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역을 정해놓고 드론을 그 공간에선 띄울 수 없도록 하지만,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저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고 할 때는 비행 허가를 받으면 성남 비행장 근처에서 드론 비행기가 뜨는 시간과 착륙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허가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공적으로 비행 허가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쪽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이나 김포항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워낙이 뜨고 이착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예 드론 자체가 근처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데, 가끔 모르고 촬영용 드론 같은 것을 비행하다가 대형 사고가 날 뻔해서 비행기들이 전부 다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하는 그런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드론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멀리 비행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 10km 정도를 비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안으로는 10km 떠 있으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되겠죠. 그런 데선 대형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드론의 비행은 150m 이상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그리고 이 자체 내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드론은 150m 고도를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그 위를 못 가도록 지오 펜스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된 구역에서,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공항이나 그런 데서는 아예 드론이 이륙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날릴 수가 있어서 대형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드론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난감이고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이런 위험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역에서의 비행 금지 공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를 저희가 하버링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저희가 임의의 높이를 잡아서 조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측 명령을 주게 되면 드론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서 어느 위치에 와서 다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 전환을 왼쪽으로 하라고 하면 이렇게 틀고, 오른쪽으로 하라면 이렇게 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공중 정지를 시켜가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고요. 잠깐 저희가 어떤 이제 189회 정도 물론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드론은 이런 그 실내용 드론, GPS 좌표를 잡지 않는 드론은 굉장히 조정이 용이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1, 2분이면 드론을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드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묘기들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이 그렇게 오랫동안 떠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7, 8분의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조종하는 레버의 방법, 제가 모드 2는 위로 올라간다,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조정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이제 이것을 뒤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실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 묘기는 여기서 보여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패럿이란 드론 같으면 이 정도의 드론 조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내 손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도 합니다. 지금 내 손 위치를 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주는 주먹 신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드론한테 명령을 줄 수 있고, 이런 조정기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 화면을 갖고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드론은 어린아이 같으면 3, 4분이면 배울 수가 있고 공중정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멀리 드론을 보내보면 드론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어느 부분에 가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좌우, 우로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드론을 비행하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와서 드론을 공중 정지시킨 다음에 내가 착륙할 위치를 보고 드론을 아까 이륙한 지점으로 착륙을 시키면 드론 와서 멈추게 되고 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드론만 해도 250g 미만의 패럿이라는 그야말로 우리가 장난감 수준의 드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행을 했지만, 지금 매빅이라는 이 드론은 실내에서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유감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대로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조종을 할 수 있지만, 이 드론을 혹시라도 사람한테 부딪히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조종을 해야 됩니다. 드론 첫걸음은 이 정도로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요 다음 시간 드론은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갖고 어떻게 운영을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